애국기업 소개해드리는데요. 이번엔 대리운전입니다. 50 대리운전 앱을 설치하십시오. 플레이스토어에 50 대리운전 검색하세요. 10,000원이 바로 적립됩니다. 이용하실 때마다 10% 적립되고요. 추천할 때마다 2,000원 적립됩니다. 지금 설치하면 바로 10,000원이 적립되는 겁니다. 애국기업이니까요.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강명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스튜디오에 이렇게 찾아뵙기는 정말 오래간만.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그리고 뭐 전화기로는 계속 이렇게 통화하고 했는데. 전화도 오래간만인데 오시기는 오래간만에 진짜 오셨네요. 요새 그 뭐 일본 다니고 해외 좀 다니라고 좀 사업도 바빴어요. 잘 되시죠? 하는 거 없이 바쁩니다. 그래. 아니 근데 그 강명도 TV에서 그 최근에 깜짝 놀랄 영상을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8월 중에 전쟁 난다. 8월 안으로? 아니 8월 안에 전쟁 난다가 아니고 8월 안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답니다. 예? 대한민국이 전쟁이 아니라? 아니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대비하고 뭐 맞서 싸워난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한에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하고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뭐 판가름 나는 게 전쟁이고 이거는 8월 내에 한국이 종벌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없어진다. 한국이 없어져? 네. 그게 간단하게 없어질 우리나라가 아닌데. 근데 그 내 말이 아니고 북한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8월에 없어진다? 8월에 없어요. 8월 전으로. 8월 전에. 8월 전으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이제 시리즈로 1, 2, 3 해가지고 지금 싣고 있는데 이건 북한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 전쟁 치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핵 쏘겠다는 건 뭐예요? 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래식 무기, 전략 전술핵 무기를 단번에 쏘가지고 한국을 종벌하겠다는 게 북한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제 방송에서도 안 한 건데 그 첫 번만 방송하고 지금 이자 우리 이봉규 박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이거 뭐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조선신보는 아시죠? 조선신보. 일본에 있는 노동신문과 같은 게 조선신보고 그렇죠. 미국에 있는 노동신문과 같은 게 민족통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호석이가 한호석이 그 칼럼 쓰고 거기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친북 종북 단체들이 아니고 친북 종북 단체들이지만은 예전에 우리 로길남 가지고 방송했잖아요. 그렇죠. 죽었잖아요. 이제 3주기 추모식까지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게 조선신보와 같은 그 언론 매체가 조선신보는 북한이 운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민족통신인데 이게 미국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민족통신에서는 뭘 하고 있냐? 지금 우리 민족끼리 조선에 오늘 요명, 통일 메아리, 메아리 다 없어진 거 아시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 인터넷 들어가면 싹 볼 수 있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다 막아놨기 때문에 못 보지만 우리 연구가 그러니까 북한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북한 전문가들은 우회적으로 들어가서 뉴스를 보고 캐치해서 논평하는 거는 괜찮았잖아요. 우리 다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보고 자, 우리 KBS에서도 그 뭐죠? 그 북한에 대한 방송 하고 있잖아요. MBC, KBS 다 하잖아요. 그 뭐던가 그게 KBS에서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남북의 창. 남북의 창. 남북의 창. 그다음에 또 MBC에서 하던 뭐 근데 MBC는 이번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남북의 창 KBS에서 하는 건 아직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북한 방송을 미국에 있는 언론 매체가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를 받아가지고 북한을 대변하는 방송이 민족통신입니다. 남북의 창도 사실은 북한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가지고 남북의 창 매번 아침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북한의 주간에 있었던 거를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뭘 보겠어요? 북한의 노동신문, 북한 조선중앙통신, 그 다음에 그 노동신문 이런 것들을 보고 다 했거든요. 그걸 싹 내려버렸거든요.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게 제일 많이 실었던 데가 우리 민족끼리 들어가면 노동신문, 요명 다 한 7개, 8개가 쫙 올라와 있고 그거 다 캐치하면 싹 나왔는데 그걸 다 없애버렸다고. 그 왜 그러냐? 남북한의 창구를 이제는 더 이상 열지 않겠다는 게. 김정은이도 지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뭐 대화 상대가 아니다. 대화 안 하겠다. 통일론 없애겠다. 통일론 안 하겠다는 국가 대 국가만 남았을 뿐이고 족대국
싸워야 할 상대 족국만 남았을 거다. 예.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지금 구체화 들어간 겁니다. 민족통신은 이제 이런 우리 민족끼리나 노동신이나 중앙통신을 대외 사이트에 올리던 거를 안 올리니까 어디서 이걸 대변하냐면 조선신보하고 미국에 있는 민족통신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 6가지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한국을 정복을 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말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뭡니까? 남조선,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반정부, 반윤석열 투쟁이나 시위가 폭동이 일어나면 그와 때를 갖춰서 우리는 군사작전으로 이들을 도와서 한국을 정복하겠다. 찍어버렸다는데요. 자,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자,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 명분이 뭡니까? 군사작전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의 주에 있는 러시아 국민들, 러시아 국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도 됐지만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국민 안에 이게 한 30-40%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하겠다고 시위 일어나니까 예. 반정부 투쟁을 하잖아요. 예. 반군이 생겼지 않습니까?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군사작전입니다. 전쟁이 아니란데요. 지금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작전한다고 명분을 냈었잖아요. 지금도 군사작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자기 러시아 국민 민족을 도와주러 군대가 일부 지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북한이 이번에 세 번째 조항에 나온 게 바로 그겁니다. 한국에서 시위나 폭동이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서 우리는 군사작전, 한국을 정벌하겠다. 명시해버렸다는 거죠. 자,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 북한이 군사작전으로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촛불 시위라는 게 전국적 범위에서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예. 결국 그것 때문에 가짜 촛불 시위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잖아요. 예. 이제 촛불 시위와 같은 반정부 반윤석열 정부가 시위가 일어난다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북한이 그걸 도와서 한국을 정벌하겠다고 무엇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김정은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걸 민족통신에 실은 거예요. 야, 이거 간단한 게 아니네. 그게 언제냐?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게 3월에서 4월에 우리 이봉규 박사님도 아시지만 봄철 투쟁, 춘투. 그게 춘투가 뭐예요? 민주노총하고 좌파 좌익 춘투가 있죠. 예. 그다음에 선거 맞물렸죠. 예. 3월이나 4월에 대규모 반정부 투쟁이 아니라 이제 그 봄철 투쟁이 일어나는 그때가 그게 반정부 투쟁이 일어나면 그때 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8월에 또 무슨 거 있습니까? 우리 한미연합훈련이 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 자, 이봉규 박사님 아시지만 우리가 그 미국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워싱턴 핵그룹 협의체를 만들었죠. 예. 이게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6월입니다. 6월에 완벽하게 9년도 6월에 그때는 문서로 만들었으면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핵협의그룹체를 만들고 문서화해 놓고 이걸 실제 문서화된 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핵을 쓸 것인가를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작전을 짜는 게 6월 달입니다. 6월까지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6월에 끝내고 그다음에 8월 달 한미일 연합 훈련할 때 이 끝낸 시스템에 따라서 핵을 쓰는 걸 끝내는 거예요. 북한이 핵 공격 징후가 보이면 1차, 2차, 3차 단계로 나눠가지고 징후가 보이면 타격하는 거 있고 북한이 핵을 쓴 다음에 타격하는 거 있고 이런 그 시스템화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6월까지 끝내고 8월에 이게 훈련이 들어간답니다. 실지 훈련. 실지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게 북한에 만들어 놨단데요. 그래서 8월 전을 대한민국은 그래서 8월을 그러니까 8월 전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8월 전으로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우리가 정벌작전 수행을 이미 다 끝내놨다. 그리고 그러면 미국이 가만 안 있을 텐데 이게 미국이 문제입니다. 내가 보면 걔네들이 그런 무모한 작전을 쓸까요? 자체 북한이? 봐요.
명확히 해놨다고요. 거기다 그는 뭐라고 했냐. 마지막에 6번째 대안. 국지전, 소해 연평도 해전 91년도 있었죠. 있었죠. 예. 그리고 90년도, 90년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연평 해전입니다. 참수료가 침몰될 때가 91년 6월입니다. 예. 1차 연평 해전이 일어났을 때가 90년. 그땐 북한의 배가 경비정 3척이 침몰당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땐 대성공이었고 2차 해전은 우리가 손해를 좀 봤잖아요. 참수료가 침몰되고 16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천안함 말고 참수료 경비정. 맞아. 예. 예. 이 91년도 이게 맞아, 2차 예. 연평해전이고 예. 천안함 사건은 2010년도인데 지금 9년 예, 10년. 예. 그때 3월 달인가 천안함 해가지고 폭침했는데 물 밑으로 들어와서 잠수함으로 들어와서 오래를 쏴가지고 폭파시키기 때문에 예. 북한 오래를 맞았다는 건 있지만 예. 아직도 북한이라고 포탄이 북한이 날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요 북한은. 그건 조작이다 그러잖아요. 예. 단지 2010년 10월에 있었던 연평도 포사격 이건 본토에 방사포를 사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예.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조금 대응 사격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하긴 했어요. 했는데도 그러면 북한을 그냥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포탄 한 발만 나는 원점 다 묵사발 만들려고 했잖아요. 항상 이번에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예. 자 그런데 연평도가 포격 맞아서 사람 군인이 죽고 나인 전차 그 자주포가 박살났는데 그다음에 수습해서 쐈다고 했는데 몇 발 쐈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피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2배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2배 쐈는지 안 쐈는지 그건 뭐 우리 국방부 발표고 예. 우리가 포사격 공격을 막았으면 그걸 빌미가 아니라 우리가 공격을 받았으면 이 휴전협정에 이건 난폭한 위반이거든요. 예. 휴전협정이 뭡니까 그냥 잠시 쉬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그냥 밀고 전쟁이 개시돼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박살냈지. 아니 지금 박살냈지. 그런데 우물쭈물하고 그때 왜 그랬냐? 이제 말이 길어지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핵협의체 그룹도 없고 북한은 핵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행기 2대 떴는데 저기서 40대가 떴습니다. 비행기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연합사령 8군 사령관이 야 잘못 비행기 2대 떠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해 비행기 F-15K가 떴잖아요. 예. 떠서 포사격 개머리 포부대를 폭격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40대가 떠가지고 야 그렇게 되면 전면전이 날 수 있다. 그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거 크게 당한다. 폭격하지 말라.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내려와서 국방부가 뭐라고 발표했냐. 뽕코를 공격할 수 있는 뽕코탄을 폭탄을 탑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려왔다고 아주 창피한 그 변명을 했거든요. 네. 왜? 2010년도까지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북한이 공격을 하면 반공격으로 넘어갈 수 있는 2057 지금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예. 연평도 포격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면서 그걸 만든 겁니다. 작전 작게 2057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반공격 북한이 공격하면 바로 반공격할 수 있는 그 작전. 그다음에 공격 징후가 보이면 선제 공격. 예. 이걸 2057하고 2087로 두 개로 나눴잖아요. 예. 이제는 뭐까지 됐냐? 핵협의 그룹바가 나왔잖아요. 미국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핵협의 그룹체를 내놔가지고 북한이 핵 쏠 징후가 보이면 먼저 핵으로 없애버리는 거거든. 초토화시켜서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게 6월달이라고 하죠. 이제 6월달에 아직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북한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6번째 조항에 북한이 뭐라고 말했냐. 1, 2, 3 전쟁 준비 완료하고 1, 자기네 군사 준비 물질적 준비 다 해놓고 마지막 6 연평 해전이나 국지전이 일어나면 바로 핵으로 쏴버리겠다고 발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연평도 포격이든지 아니면 91년도 소해 교전이 일어나는 그런 국지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국지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지에서 교전이 일어나면 이걸 전쟁으로 간주하고 바로 전략 핵무기로 한국을 초토화시키겠다고 명문화 해놨다는 게 이거.
그 언제? 4월이거든, 4월. 아니 그거 이제 우리 정보 당국이 다 알 텐데 한국이나 미국이 그거 그냥 먼 산 놓고 우리가 뭐 당하고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하고만 있을까요, 그게? 아니 당하고만 있을 거 아니 계속 당하고만 있었죠 지금까지. 네. 빨리 준비를 내 말은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 핵협의 그룹과 실전 북한이 핵을 쏠지 안 쏠지 쏜다는 징후가 보이든지 쏘면 그 이후에 타격하는 걸 6월 달에 완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 작전 전술 계획이. 아직까지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그 방송으로도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봉규 박사님. 네. 이게 심각한 건데 우리가 전략 자산이 항시 주둔 아니죠. 네. 또 나갔잖아요. 공백 있잖아. 북한이 절대 미국의 전략 자산 항공모함이나 핵 추진 잠수함이 들어올 때는 또 한미 연합 훈련 때는 안 해요. 빠지면 합니다. 빠지면. 자, 이게 빠지면 어디로 갑니까? 이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괌이나 미국 본토나 오키나와나 일본 기지로 가잖아요. 예. 일본 기지에서 들어오는 게 며칠 걸려요? 며칠 걸려요? 약 한 24시간, 한 48시간 걸립니다. 준비까지 해서 들어오려면. 들어오기 전에 끝낸다? 들어오기 전에 끝낸다는 게 북한은 1초면 됩니다. 1초. 그냥 쏘고 끝낸다? 쏘고 끝낸다. 그러면 미국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북한에서 발표한 게 너희 미국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너희도 죽는다. 우리도 죽는 거 안다.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각오했다. 우리도 죽는 거 안다. 미국 너희 같이 죽을래? 아니면 여기서 끝낼래? 그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이건 내 말이었으면 뭐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민족통신이라는 미국에 있는 북한 언론 매체가 민족통신을 이름을 빌해서 전쟁 시나리오 1부터 6까지를 다 공개했어요. 왜 공개했을까? 그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걸 무서워서 공개한 게 아니라 안 하려고 공개한 게 아니라 미국에 경고 주고 만약시 너희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미 죽을 걸 각오하고 너희도 그만큼 타격을 받고 너희도 죽고 우리도 죽겠다. 이거야. 우리가 무슨 일을 벌일 때 너희들은 그저 개입하지 말아라는 그렇지. 우리는 미리 선전포고한 거야. 자,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다.